분들은 주변에 뭐 스포츠 드라이빙에 관심이 있거나 뭐 아니면 스포츠 드라이빙 굳이 아니더라도 운전을 좀 잘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레이싱 게임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당연히 게임에서처럼 공도에서 달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차량을 조작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넓어지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30km로 넘어도 이 정도로. 제가 이거 일체형 서스펜션을 이제 튜닝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튜닝에 대한 작업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잠시 망각을 했어요. 일체형 서스펜션 일단은 그걸 망각을 해서 순정 넘을 때처럼 이제 바퀴통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60km 정도. 낮은 곳이었거든요. 스스커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앞에 범퍼 밑에가 까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스펜션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차고도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낮은 거 같고 캠버가 좀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캠버도 마이너스 캠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짝 5도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정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도 스페이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것보다는 더 휠이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스페이스를 지금 한 10mm, 15mm까지 나오네요. 그 정도 달아놔서 지금 좀 빠져나갔어요. 커브 스페이서를 지금 끼워 넣으신 상태인 거네요. 예, 휠 안쪽에다가 브레이크 간섭 때문에 휠을 조금 높여볼까요? 네. 더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참 그렇죠. 네. 3천 정도 지금 이제 팝콘 소리도 좀 들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3,000 경찰차 지나가고 3,000 rpm 정도에서 이제 악셀 오프 했을 때 들리는 이거는 뭐 가속력에 대해서는 진짜 별 불만 없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시트에 달라붙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브레이킹 했을 때도 피칭이 좀 많이 억제가 돼 있긴 하네요. 쏠리는 게 이 외부에서 배기음을 들었을 때는 실내에서 들었을 때보다 좀 더 큰 편일까요? 근데 소리 그 소리의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지금 들었을 때는 막 엄청난 고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외부에서는 좀 이렇게 까랑까랑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감마 엔진에다가 하는 요즘 나오는 가변 배기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속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약 7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밟기는 하는데 속도 위반은 한 번도 안 해본 게 당연하겠지만 좀 겁이 많아요. 그래도 근데 차가 없는 데서는 봤는데 차가 있으면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운전하는 데는 겁이 많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겁 없이 막 이렇게 좀 너무 운전을 막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너무 자기 실력을 맹신하는 게 사고하고 저는 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숨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만 다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남들한테까지 막 피해를 주고 그렇죠. 그럴까봐 운전은 좀 겁내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태랑은 체감되는 출력이 꽤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아까 그 RPM 올렸을 때 네. 엑셀 월킹 할 때 그 펀치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네. 순정 대비는 좋아진 것 같아요. 순정 상태에서도 좀 가속하면 이렇게 시대 좀 달라붙고 뭐 이런 느낌이 나나요? 좀 낮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0마력대 차량을 이제 타본 적이 없어서 하이치라는 걸 처음 타봐서 처음에도 순정 상태에서도 꽤 만족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연비는 이제 고음류 매핑을 제가 했는데 정말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속도로에서 저번에 한번 익산에서 광주 오는데 기름 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칸이 한 칸인가밖에 없었는데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2000rpm 이하로 해서 일단은 왕복 운전을 광주 톨게이트까지 익산에서 주고 했더니 17.4k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하면 연비가 좀 나오는 편이고. 그때가 매핑 하신 이후, 네. 튜닝 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가 또 출력이 너무 낮으면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차랑 비교를 해보자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이제 뭐 한 60km 그 미만으로 다닐 때는 연비가 괜찮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면 오히려 대형 세단보다 연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차이로 힘이 좀 많이 남아 도는데 힘을 쓰는 거랑 힘이 부족한데 막 쥐어짜는 거랑은 다른. 그런 의미에서 좀 연비가 마음만 먹으면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무엇보다 6단이 있으니까 6단으로 항속 주행을 하시면은 RPM 되게 낮게 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단까지밖에 없고 100km를 5단에서 써도 3000rpm이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 나가면 무조건 시끄러워요. 이 정도 이제 악셀 양에 따라서 가속감이 느껴지면은 악셀 컨트롤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차 거동 제어가 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악셀 오버치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게 좀 있어서 시내 주행할 때 뭐 1, 2단을 움직일 때는 거의 이제 악셀 온오프로 많이 가는 경우도 많고. 출력이 좀 낮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악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 갖고 이렇게 모션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브레이킹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한 달 한 유류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시나요? 음료 넣고 나서는 정말 많이 타면은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 많이 탔을 때? 네, 제 기준에서 많이 타면은 적게 타면은 한 2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유지비 크게 부담 안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급유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유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몇백 원이라도 비싸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처럼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하시면 특히 매핑한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권장에 이제 필수가 고급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 기준으로 했을 때 저번에 원엠을 타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원엠 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힘도 좋지만 휠베이스가 짧고 쿠페 소형 그런 차를 타보잖아요.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 차를 이렇게 돌렸을 때라든지 운동 성능에 비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이 차랑 수아님 차랑 비교했을 때 네, 롤링이라든지 코너를 잡고 돌아가는 느낌이라든지 제가 타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몰아봐야지 비교를 해볼 수 네, 있을 이제 것 더 같아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원엠을 제가 디테일하게 차주분한테 못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 튜닝을 뭐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못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게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다 그러면 피칭이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있었어요. 뭐 전혀 없다기보다는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 물론 잘 나가는데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아, 차가 좀 무거운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안 나가서 무겁다라기보다는 뭐 묵직한 게 그냥 쫙 간다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스티어링 휠이 좀 많이 무겁다. 얘도 이따 하시면 알겠지만 스포츠 모델 때 조금 더 무겁거든요. 아, 그 모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나 봐요. 네, 노멀일 때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국산차들 중에서는 제가 카니발 신형 탔을 때 그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카니발 신형이 유압은 아닐 텐데 하여튼 스티어링 휠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그거 말고는 수입차 중에서는 미니가 좀 무거운 편이더라고요. 어떤 거요? 미니. 미니는 스티어링 휠이 좀 많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여자분들이 운전하려면 주차할 때나 이럴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 완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고, 미니도 하드치 4명사. 근데 이제 뭐 쿠페나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탔던 거는 컨트리맨이었어요. 아, 골프나 미니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골프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하체 감각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쫀쫀한. 네. 쫀쫀하고 일단 스티어링 휠도 좀 무거워. 저는 무거운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 이렇게 드라이빙 하시면은 자전거래. 그 오토바이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혹시 만나는 경우 없으세요? 한 번씩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이 동네는 좀 이렇게 단체로 다니시더라고요. 아, 들대폰 쪽에서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같은 거. 그래서 양평 갔을 때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오토바이 뭐 자전거도 많았고. 저도 자전거를 탔었기 때문에 도로에 이제 붙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으면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자전거도 이제 차로 다니게 돼 있으니까 좀 서로 수신호나 이런 걸로 좀 내가 어떻게 가겠다, 뭐 추월해 가라든지 그런 걸 잘 지켜줘야죠. 좀 사고 날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 교육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음주운전 걸리신 거 아세요? 네, 이제 법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하는 자전거 라이더 한번 만난 적이 있던데. 아, 서울에서요? 근데 이제 야간 시간에 그냥 골목길이라서 그나마 뭐차 대로변 옆이긴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취해가지고 혼자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넘어져 계시는데 저는 혹시 다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뭐 다행히 다치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니셜 D 좋아하시면 뭐 저도 약간 초창기 때 막 한창 빠져있을 때는 일단 차를 타고 나오면은 찬란한 백제 문화의 향기를 코너만 항상 기다려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어떤 거라고? 제가 가다가 코너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코너 안 나오나 직진은 지루하니까 빨리 코너가 나와야 내가 이걸. 뭔가 이렇게 좁은 길 오면은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코너가 나와야 빨리 힐앤도로 치고 내가 빨리 들어갈 텐데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속방 규터 앞에서도 막 힐앤도 치고 일하는 게, 그러니까 뭐 재미 측면도 좀 있긴 있어요. 뭐 이게 부드럽게 넘기 위해서 나름 막 하는 것도 있지만,
1단 정도에서만 좀 악셀 반응에 따라서 좀 이게 느껴질까? 2단부터는 이게 안 느껴져요. 잘. 제가 근데 많이 봤는데 레인메이커 게임차가 상당히 잘 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화면에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보셔봤나요? 타코미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로 돼 있죠. 네. 쉐보레가 그게 패밀리 그건가요? 옛날에 스파크도 동승화 해봤는데 스파크랑 아베오만 타코미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신형은 둘 다 바뀌었어요. 신형 이렇게 둘 다 그냥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저는 거기 뭐 타코미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속도계가 디지털로 나오거든요. 숫자로 나오는데 이번은 괜찮았는데 그림인 줄 알고 이거는 저는 속도계가 디지털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디지털이면 숫자가 바뀌는 거에 대한 딜레이가 좀 있고 그쵸. 직관적으로 좀 안 보이잖아요, 이 숫자가. 저 DCT 한번 똑같은 모델 아는 동생이 있어서 타봤는데 페달 시프트를 나중에 처음 만져봤어요. 이렇게 네, 수동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툭툭툭 끊기더라고요. 변속을 할 때마다. 직결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동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툭툭툭 그런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 걸 수 있지만 약간 뭐 페라리나 뭐 이런 류의 그런 거기에 달려있는 DCT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조금 가봐라네. 그냥 뭐 적당히 반클러치도 많이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의 DCT라 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운시프트가 한 박자가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네. 시프트가 느리고 시프트 속도는 뭐 나름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자동으로 타는 게 낫지 굳이 내가 수동으로 변속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 4,000rpm 정도. 4천. 조금 더 이제 소리가 커지죠. 방금은 블로우
풍절음이 별로 없네요. 그런가요? 네. 다른 소리에 묻혀서 그런가? 아 이게 배기 소리에 묻혀서 그럴 겁니다. 순정 때는 좀 많이 들리고. 생각보다 하얀색도 괜찮더라고요. 메이메커님도 내부 매칭을 하면서 다음 시프트를 갈 때 네. 실수로 이렇게 꿀렁거린 적이 있으시나요? 흘러버리는 거 많죠? RPM 조절 좀 잘못해가지고 많죠? 네. 뭐 없으실 줄 알았어. 아니, 그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저는 에어컨을 켠 거랑 끈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차 출력이 낮아가지고 에어컨 켜면은 진짜 뭐 가뜩이나 원래도 힘이 없는데 진짜 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이 보정량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출발할 때 뭐 클러치 밟는 정도나 이런 것도 조금씩 RPM을 좀 더 써줘야 되고 연속할 때도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을 해줘야 이제 혼자 타셔도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이제 출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부분일 텐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차 타셨으니까 다른 차들은 수동운전 다 쉬우실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그래놓고서는 이제 i30 N라인 시동 한 3번 꺼먹고 네,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느낀 건데 미트 시점만 다를 뿐이지 뭐 수동에 능숙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제 차에 너무 적응해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제 차는 클러치를 좀 많이 뗀 상태가 돼야 이제 이게 클러치가 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그 위치로 확 떼버리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라인은 N라인처럼 클러치를 하면은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그냥 클러치를 웅웅거리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HD는 그 클러치 페달 유격 조절이 되는 거라서 조금만 떼도 붙게끔 이제 그렇게 세팅을 제가 해놨었거든요. 스포츠 주행. 네. 그때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걸 타다가 이제 또 아베오를 타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힘들다가 또 그걸 한참 또 타다가 이제 그 전 걸로 돌아가니까 또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또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차를 잘 이해 원리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 분인데 그 이제 경사가 좀 급한 산길 아까 내려오는 거 좀 더 급한 그런 고급한 길 같은 경우는 오토차는 이제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손대지 않으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좀 잘 안 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타시다가 어머니가 사고가 났어요 옛날에. 차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뭐 과열로 그렇죠. 브레이크도 다 브레이크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제가 많이 안 엔진 다치셨어요? 네, 그냥 살짝 가드레일을 부딪혔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아마 알려드렸는데 그거 차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이게 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소리 나니까 이제. 그러면은 무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또 좀 옛날 차들은 무리가 갈지도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워낙 옛날 차니까. 강원도 이제 한계령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 안 쓰고 풋브레이크로만 가면 거의 웬만한 차들은 다 브레이크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2단 놓고 내려가도 계속 가속이 되거든요. 엄청 급하구나. 강원도 이런 곳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원도 이제 한 2번, 3번? 그냥 놀러 간 거는 뭐 여러 번 되는데 가서 이제 그렇게 고깃길 좀 타고 해봤던 거는 2, 3번 정도. 근데 서울에서는 또 강원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네. 예를 들면 강원도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예를 들면 운전을 하잖아요. 네. 가서 또 산길을 뭐 1시간 반 탄다. 이거는 정말 피곤하죠. 안 그래도 가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뭐 한 그래도 최소한 1박 2일 정도로 가가지고 좀 쉬고 여행 간 김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쵸.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가는 튜닝샵에서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별 보러 간다고 강원도 쪽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산길 타고 이런 모임을 하거든요, 간간히. 근데 거기가 강동구 쪽인데 제가 있는 데서 강동구까지 가는 데만 일단 1시간이 넘어요. 아 서울 내에서도. 네. 아, 강서구니까. 서울 그러면 1시간을 걸려서 가서 거기서 또 강원도까지 한 2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러는 거 너무 체력적으로 진짜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이 일정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홀 주기라는 게 보통 뭐 한 1년이면 1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지금 보조 군대가 있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는 따로 보증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보증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보증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30km 정도 넘으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플라스틱 방지턱 아시나요? 알죠? 각져 있는. 네. 그런 건 1단으로 넘어도 저는 뭐 한 5km 정도로 넘어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딱 방지턱 닿는 순간 멈췄다 싶을 정도가 아니면 충격 피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양평에 이제 펠리시아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방지턱들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넓은 거긴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 방지턱.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거기서 좀 천천히 넘어야 부드럽게 넘을 수 있어요. 여기 익산이 이제 지금은 충남 쪽에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아까 그 길로 해가지고 좀 더 가게 되면 미륵산이라고 있어요. 네. 익산에 미륵산인데 미륵산이 그쪽에는 이제 조금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초행길에 한번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뜬금없이 그 마트 그거 있죠. 아, 그게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우회전 차량이랑 같이 네. 처음에는 그냥 좀 줄여서 넘어야겠다 해서 한 30km 정도? 20, 30km? 넘었는데 차 고장나서 드르륵 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방지턱 빠르게 넘을 때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네, 브레이크가 그렇죠. 좀 늦었다 늦었죠. 뭐 이렇게 브레이크. 되면 막 ABS 걸리고 막 그리고 긴급제동 장치가 제 차도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긴급제동 장치라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싶은 상황이면 차가 알아서 알아서 브레이크. 잠궈버리는 건데. 아, 그거 진짜 이상하던데요. 저도 코나 타면서 그걸 처음 경험해봤는데 이게 차간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앞에 차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밟았거든요. 네. 같이 줄였는데도 제가 혼자 이제 드르륵 거리면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속도를 감지를 속도랑 앞차 거리 이런 걸 감지를 하나 봐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끄고 타는데 그거를 끌 수가 있나요? 저 여기 지금 오프 여기 TC 오프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네.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아마 저렇게 될 거고 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같이 꺼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단 1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네.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